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 수급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에 보유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모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어렵게 받은 수급비가 환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포기하거나 꼭 필요한 소비 활동마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수급비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자격 유지의 핵심 사항들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현금 사용 및 통장 잔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격 박탈 및 환수 위험을 피하는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규정 때문에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급비 관리와 자산 형성에 대한 걱정은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정부에서 나의 소비 행태를 감시하거나 현금 사용을 문제 삼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수급비나 개인의 합법적인 근로소득으로 얻은 돈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돈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통장 잔액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오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즉시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입금 등으로 잔액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일정 금액의 금융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 등 지역별로 차등적인 기본 재산액이 있습니다. 이 기본 재산액까지는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외에 5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월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 가액의 일정 비율이 월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에 비해 환산율이 낮은 것은 주거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일반 재산은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이 아닌 토지, 건물, 예금 중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재산은 6.26%로 가장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며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이 장기간 묶여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등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재산으로 100% 반영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상위 혜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이 수급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복지 혜택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 소득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경조사비 등은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35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이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전반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사적 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수급 자격 박탈 및 환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격 박탈 및 환수는 소득이나 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단순한 실수라도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는 행위는 후에 발각될 경우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자격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단절이나 부양 능력 상실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변화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만약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가 불분명하거나 과소 신고가 의심될 경우 정부는 지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이 드러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그동안 받은 수급액을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신고 후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실수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해당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금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급여는 국가의 재원으로 다시 환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즉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복지 혜택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소득 인정액이 낮게 산정되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급 자격의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수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현금 지원은 없지만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활동 지원비, 에너지 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특히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들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건강, 교육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지원입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중요합니다. 특정 대상, 예를 들어 7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등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일하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자활지원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이 외에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혜택들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과 정보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숨겨진 복지는 없으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 변동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거짓 신고나 미신고는 지원 중단 및 그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하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는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기와 각종 복지 정보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분들이 현금 사용 및 통장 잔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급 자격 박탈 및 환수 위험을 피하는 방법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합법적인 돈이라면 현금과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통장 잔액은 최근 3개월 평균과 지역별 기본 재산액,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액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 환산율, 사적 소득의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신고의 중요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탈락 사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까지 꼼꼼히 짚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